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제3자는 보호된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부정이쟁점 2판 425쪽에 나오고요. 원래 제목은 연속된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제3자의 의미.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자,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제3자가 뭐냐?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자, 부동산 실명법 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도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수탁자가 물권자와 같은 유예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제 제3자가 신탁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보호하겠다는 건데, 자, 관련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9-272725 판결입니다. 사안을 볼까요? 특히 이제 이 사안은 보통 이제 이 법조문은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수탁자가 소유자인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든가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 은행을 보호하겠다는 말인데 가압류 이런 권자들도 보호를 해요. 자, 이런 건데 이 명의신탁이 2차례, 3차례 이렇게 일어난 경우에도 보호가 되는지 원심은 첫 번째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제3자는 보호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명의신탁과 관련된 제3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연속됐건 단속됐건 뭐 단속이라는 건 이제 딱 끊어졌다는 말인데 상관없이 보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사안을 보시면 원고가 A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신탁을 합니다. 수탁자죠. 그래서 원고는 신탁자, A 부동산에 대해서 소외인은 수탁자. 여기 보시면 양자간 명의신탁이었어요. 양자간 명의신탁은 원고 명의였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이걸 전제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A 부동산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탁자 소외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소외인과 피고2 사이에는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소외인이 채권자고 피고2가 채무자입니다. 채권 채무를 갚아야 될 텐데 못 갚으니까 이 A 부동산 이 명의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명의자 A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A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돈을 주는 소외인이 피고2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줄 게 없으니까 A 부동산 본인이 명의자임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넘길 약정을 한다는 거죠. 피고2에게 돈 대신 부동산을 주겠다. 이런 약정을 하고 피고2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고1에게 줍니다. 피고2의 관련자인 피고1에게 줍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자, 이게 결국은 피고2가 계약에 따라서 본인이 A 부동산 명의를 갖고 와야 되는데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서 여기다 넘겼죠. 그래서 피고2가 신탁자가 되고 피고1이 수탁자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3자간 명의신탁. 여기서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A 부동산 명의가 결과적으로는 피고1로 넘어오죠. 다시 보시면 원래 A 부동산은 원고 명의였어요. 양자간 명의신탁을 통해서 소외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외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소외인은 피고2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채무를 대물변제, 채무를 갚을 돈이 없으니까 A 부동산을 넘기는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2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피고2한테 넘기지 않고 피고2의 관련자인 피고1에게 약정에 따라 넘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피고2한테 넘어올 게 1로 넘어갔죠. 이걸 신탁자라고 하고 여기 수탁자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3자간 명의신탁이 됩니다. 결국은 피고1이 부동산 명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피고1이 본인 또 이름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요. 피고 양산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제3자로서 보호되냐 이거예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원심은 이 수탁자로부터 뭐 근저당권을 받았으면 보호가 되겠지만 첫 번째 이렇게 연속된 경우에는 보호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보호된다는 거죠. 근저당권 말소 청구대에서 원심은 승소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보호되기 때문에 원고가 이렇게 피고에게 소송한 거 패소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제3자 보호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정리하자면 명의신탁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자인 걸, 물권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의신탁 첫 번째의 경우에만 보호가 되는 건지, 연속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명의신탁이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보호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연속된 경우에도 3자를 보호하겠다. 자, 은행의 근저당권이 결과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양산농협에게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하라, 이거는 패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